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6월 첫 번째 미국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팡기업들이나 전체적인 미국 주시장이 주춤하죠. 코인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6월 4일 파월 의장 연설, 6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 여기 두 개의 자본시장에 강한 임팩트가 있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본들이 돈 삭제될까봐 관망세로 들어선 거고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인플레이션율 지표가 높게 나온다고 반드시 주식이나 코인 가격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월 12일 코인 대폭락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율 4.7% 이상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2%도 10년 만에 미국 최고 인플레이션율이다 이야기하는데 6월 10일에 발표될 4.7% 이상 수치가 나오면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을 듯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중 조절해야 되겠죠. 주식은 기업 펀더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하락폭이 정해져 있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 30% 이렇게 빠지면 사이드 브레이크 거래소에서 하락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현재 $120, 마이크로소프트 $240 한 주에 이렇게 가격이 하는데 하루아침에 코인처럼 무자비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는 절대적으로 주식처럼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거래소 자체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하락장을 미리 예측을 해보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합니다. 3, 4월 하락장이 와도 큰 거시경제 문제 아니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견딜만 하지만 이번같이 이렇게 큰 거시경제 리스크가 오면 마이너스 50%, 5월처럼 또 올 수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전환하고 소나기 그치기를 기다리고 다시 진입해야 된다 하는 거죠. 현재 5월 하락장 마이너스 50% 폭락 크게 오고 손실 많은 형님들 폭락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매수해야 하나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뉴스 보면 조금 답이 될 듯 합니다. 최악 5월 비트코인 바닥 쳤다. 약세 지속 팽팽. 그리고 단기 투자자 대거 손절했지만 큰 손들은 보유량 늘리면서 버티기. 단기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큰 손들이 버티기 하는 것은 큰 손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평단이 낮기 때문이죠. 이더리움 현재 300만원 정도 하는데 가격 매물대 보면 300만원대가 60% 정도 중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하기가 정말 애매한 가격이고요. 큰 손들이나 정보 풍부한 세력들이 거진 100만원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월 이후 이더리움이 500에서 300 이렇게 40% 50% 떨어져도 큰 손들이 구매한 100만원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발표되면 재상승 충분히 가능하니까 원금 정도만 익절하고 수익난 수익금으로 큰 손들은 꾸준히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내일 몇 퍼센트 이렇게 올랐냐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현금을 잘 보존해서 상위 10% 100만원대에 구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몇 퍼센트 리플 10% 이렇게 올라서 좋아하면 안 되고요. 장기로 꾸준하게 투자해서 6월 10일 거시경제가 유발시킬 폭락장에서 아껴왔던 현금으로 일부분 투자하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보면 정말 펀드멘탈 약한 작코인들도 본전 생각에 추가 매수하려고 그러시는데 기관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 같은 탄탄한 알트코인들 낮은 매물대 비중에 구매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표도 더 낮은 가격에 현금을 투입하겠다 하면서 현금을 아껴둬야 되는 거고요. 이번 6월 4일 파월 의장 스피치하고 6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 이런 빅 이벤트가 있는데 단타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굿 단타 매수 타이밍이죠. 파월 의장 연설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서 6월 4일 시장에 한 번에 충격을 크게 줄 것인지 아니면 6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하고 그 충격이 나누어서 이루어질지는 시장 거래량하고 분위기 보면서 투자해야 할 듯 하고요. 그런데 이런 단타의 영역은 초보자 투자자들 영역은 아니고 5월 28일처럼 저점에서 먹고 횡보장에서 팔아야죠. 중고수분들은 단타로 소소한 이익 먹기 딱 좋죠. 그리고 코인 시장 어제 리플 SEC 호재 있고 가격 오르면서 또 코인 불장되는 거 아니야? 가격 계속 오르는데 왜 사지 말라 하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코인 시장 보면 어제 샀으면 바로 물렸죠. 도지도 이번에 호재가 있었는데 매수 자제하시라 멤버십 공지 드렸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 40.7% 40%
아래로 또 떨어지려고 하죠. 5월 19일 대폭락 하루 전 5월 19일 도미넌스 제가 19일 이후 모든 영상에 이 지표를 올려두고 있는데 정말 가장 정확한 공포 탐정 지수죠. 시장 제대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몇 개 코인들 호재 있다가 들어가면 손실 클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에서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조건 거시경제입니다. 거시경제가 최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비트코인 가격, 마지막에 개별 코인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경투TV 영상 초반에 거시경제 이슈나 시장 상황, 히트맵으로 한번 쑥 돌아보고 지금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판단해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비싼 점포 임대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중경투TV 시청하면서 유동인구 늘어날 때쯤에 권리금 없이 들어가서 부담 없이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박 뉴스가 났습니다. 테슬라 AMD하고 협력한다고 긴급 속보가 났고요.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IT 박람회 컴푸텍스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AMD 라이젠 프로세서와 AMD GPU 기반으로 한 그래픽 카드를 테슬라 차량에 탑재한다고 이야기했고요. AMD는 대만계 CEO 리사 쏘고 나서 인텔보다 성능 뛰어난 CPU 라이젠 출시하면서 주가 엄청 오른 기업이죠. 테슬라의 GPU를 AMD에서 설계하고 대만 TSMC 파운더리에서 7나노 최신 공정으로 만들어지고요. 테슬라 차량에 AMD GPU가 탑승돼서 플스5 수준의 게임도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게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게임보다는 오히려 코인 채굴 효과가 더 높을 것 같고요. 코인 채굴 하는데 핵심이 고성능 그래픽하고 전기입니다. 테슬라 차량 이번에 출시하는 모델 S, 모델 X는 정말 이 두 가지를 모두 빵빵하게 가지고 있고요. 차량 운전하면서 도지코인 채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채굴 어플 만들어서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클릭 몇 번만 하면 테슬라 차량이 채굴기 대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의 빅피처죠. 현재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가 원탑이긴 한데 엔비디아도 설계만 미국 본사에서 하는 거지 반도체 파운더리 생산은 AMD, 엔비디아 모두 TSMC 대만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AMD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그래픽 카드죠. 모델 S, 모델 X 테슬라 차량 가격이 억 단위로 비싸긴 한데 코인 채굴 몇 년 돌리면 20% 정도는 가격이 할인되니까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 홍보를 통해서 테슬라 차량도 더 많이 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한국 시간 6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도지코인 코어 업데이트 1.21 버전이 진행된다고 로스 니콜 도지코인 개발자 트윗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위치 플랫폼에서 생방송으로 도지코인 코어 업데이트 1.21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100배의 빠르기 100분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만들겠다고 공지한 이후에 첫 업데이트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개인 트윗에서 6월 도지코인 페스티벌 한다는 트윗에 재미있겠다며 리트윗을 했었고요. 이번 1.21 도지코인 버전 업그레이드에 호응하는 트윗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 1.21 도지코인 버전 업그레이드가 나오면 도지코인은 더 이상 기술력이 낮은 그런 민코인이 아닙니다. 부텔릭이나 DCG, 베리실버트, 도지코인이 성능이 낮다, 화폐로서 통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1 버전 업그레이드가 도지코인은 더 이상 기술력 낮은 민코인이 아닌 성능도 좋은 코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도지코인에 스마트 계약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향후 도지코인이 현재 기술력으로 부족하다 하면 하드포크 같은 호재도 있을 수 있으니까 6월 10일 인플레이션율 지표 이후에 하락한다고 지금 다 팔지는 마시고 일정 부분만 비중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그냥 투자 상품 수익률 벌려는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로 가져가면 충분히 더 이득이 많이 생길 구석이 많은 코인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지금 바로 사면 안 되겠죠. 현재 6월 10일 인플레이션 발표 때문에 거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또 물릴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이후에 매수 타이밍 보셔야 하는 거고요. 또 6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 6월 들어왔으니까 언급 안 할 수가 없고요. 4월에 바네크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ETF 6월로 연기되었는데 6월 인플레이션율 지표 발표 이후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날 듯 합니다. 바네크 비트코인 ETF가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네크 다음으로 줄줄이 비트코인 ETF 신청한 위즈덤 트리, 발키리, 크립토 인베스트, 뉴욕 디지털 그룹 이런 모든
비트코인 ETF 신청한 기업들이 승인될 확률이 높고요. 대신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월 12일 인플레이션 유지표 발표되고 폭락한 것처럼 이번 6월 11일 이후에도 이렇게 폭락이 온다면 아무래도 암호화폐 전문가인 SEC 위원장 게리 젠슬러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고요. 게리 젠슬러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비트코인 ETF 승인해주고 싶겠죠. 하지만 현재 장세가 금리 인상 테이퍼링으로 불안한데 거기에다가 더 물 붙일 수 있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가능성은 좀 낮아졌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인플레이션율 압력으로 인한 배경이 확 달라졌고요. 만약에 비트코인 ETF 제리 젠슬러가 승인을 했다. 근데 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 제리 젠슬러는 위원장 계속하기 힘들겠죠. 비트코인 ETF가 유망하긴 하지만 6월 17일 이후에도 현재 7월 테슬라 어닝에서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도했냐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 하는 것이 현재 코인들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듯 하고요. 6월에 비트코인 ETF 상장되었다면 비트코인 하락하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하락폭은 비트코인 2배 이상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이렇게 미국 SEC에서 승인도 안 하고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도 브라질이나 캐나다에서 이미 ETF가 나왔고 호주에서도 비트코인 ETF 나온다고 하니까 향후에 비트코인 ETF 상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대신에 금융은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나다, 브라질, 호주에서 아무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도 반드시 100% 월가에서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캐나다 금융상품 보면 미국보다 우선적으로 파격적으로 ETF 많이 만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캐나다 ETF를 받아들이기까지는 벤치마킹하는 시간이 6월 아니 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